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눈가에 주름이 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내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과정이라네. 나는 평생을 글과 언어 속에서 살며 무엇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 관찰해왔지. 이제 내 나이 80을 훌쩍 넘기고 보니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입을 맞추는 그릇과 거울에 담긴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라네. 당신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그저 노인의 미신이나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치부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네. 당신은 지금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있는가? 혹시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갔거나 실금이 가 있는 것을 아까워서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이 사실은 당신의 운명을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네. 이가 빠진 그릇은 단순히 깨진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전한 복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구멍과 같다네. 우리 조상들은 비록 가난할지언정 그릇만은 정갈하고 온전한 것을 쓰려 노력했지. 그것은 그릇이 곧 그 사람의 얼굴이자 삶을 담는 그릇이라 믿었기 때문이라네. 내가 본 많은 사람은 60대와 70대를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낡고 망가진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아가더군. 당신이 깨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귀해서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결핍과 두려움 때문일 것이네. 나중에 쓸 때가 있겠지.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을 그 정도의 물건이나 쓰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리는 셈이지. 그것은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 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네. 거울도 마찬가지라네. 거울이 깨지거나 금이 갔다는 것은 나를 비추는 세상이 일그러졌다는 뜻이지. 쪼개진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온전해 보일 리 있겠는가? 그것을 매일 마주하며 사는 당신의 무의식에는 어느덧 파편화된 자아와 불안함이 스며들게 마련이라네. 나는 오늘 당신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네. 만약 당신이 남은 생을 평안하고 고귀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게. 그리고 상처난 물건, 이가 빠진 그릇, 금이 간 거울을 단호하게 치워버리게나.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엉겨붙은 부정한 기운을 끊어내는 의식이라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맑고 깨끗한 것을 곁에 두어야 하네. 그래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복이 깃들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 당신이 그 사소한 물건 하나를 아까워하며 붙잡고 있는 동안 당신의 인생에 찾아올 더 큰 기회와 평온함은 문 밖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고 말 것이네. 내가 살아온 긴 세월이 말해주는 이 진실을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게나. 오늘부터 당신이 손에 쥐는 것은 오직 온전한 것이어야 하며 당신의 눈에 비치는 것은 오직 정갈한 것이어야 하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말게. 우리는 흔히 그릇을 단순히 음식을 담는 도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릇은 우리 삶의 형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라네. 당신은 매일 아침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따뜻한 국 한 그릇 혹은 정갈하게 담긴 밥 한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지. 그런데 그 생명을 담는 틀이 깨져 있다면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운이 온전하게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서를 연구하며 살아왔네. 우리 선조들은 밥그릇 하나를 고를 때도 그것이 지닌 무게와 결을 따졌지. 그것은 그릇이 곧 그 집안의 복을 담는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네. 이가 나간 그릇을 그대로 쓰는 것은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금전과 운을 담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네. 당신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입을 대는 그 날카로운 단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그것은 이미 생명을 다한 물건이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라네. 그런 물건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주변에는 정체된 기운이 감돌게 되지.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기운은 순환해야 생기가 도는 법인데, 깨진 틈 사이로 그 맑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으니 당신의 삶이 어찌 평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만약 60이나 70을 넘긴 나이라면 이제는 양보다 질을 생각해야 할 때라네. 젊은 시절에는 거칠고 부족한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에너지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마련이지.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 하나하나가 당신의 기운을 보강해 주거나 혹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낡고 이가 빠진 그릇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밑바닥에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귀한 대접을 해줄 리 없지 않겠나. 나는 평생 글을 쓰며 살면서 문장 하나에서도 삐져나온 가시 같은 단어들을 추차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네. 삶도 마찬가지라네. 당신의 일상에서 삐져나온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그 깨진 그릇과 낡은 물건들이지. 그것들은 당신의 손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부족함과 결핍의 씨앗을 심는다네. 부유한 사람들의 집을 가보게나 그곳에는 비싼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망가진 물건이 없어서 기운이 맑은 것이라네. 정갈함은 부의 결과가 아니라 부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는 점을 당신은 깨달아야 하네.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서 이가 빠진 접시를 치우고 대신 소박하더라도 매끄럽고 온전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진심으로 대접하기 시작한 것이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네. 물건에는 저마다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나는 믿네. 자신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물건의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깨지고 상처난 것들을 과감히 보내주고 그 빈자리에 정갈한 평온함을 채워넣게나.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남은 생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라네. 부디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당신의 더 큰 복을 발로 차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전하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니 그에 걸맞은 그릇에 당신의 일상을 담아내게나. 거울이라는 물건은 우리 삶에서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네.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영혼의 표면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느끼곤 하지. 그런데 당신은 혹시 귀퉁이가 깨졌거나 금이 간 거울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단순히 유리 조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하게 담아내야 할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는 신호라네. 우리 옛 어른들은 거울을 귀하게 여겨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관리했지. 그것은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곧 나의 기운이자 나를 둘러싼 환경의 투영이기 때문이라네. 깨진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게나. 아무리 당신이 미소를 지으려 애써도 그 금이 간 틈 사이로 당신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분절되어 보일 것이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당신의 무의식이 매일 그 파편화된 이미지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라네. 나는 일그러져 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지. 그것은 결국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날카로운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네. 갈라진 거울은 갈라진 인연을 부르고 깨진 유리는 깨진 평화를 불러오는 법이지. 당신이 만약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마음의 안식을 찾고 싶다면 당신을 비추는 것들부터 정갈하게 정리해야 하네.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함보다는 투명함으로 승부해야 하는 시기라네. 그런데 당신의 주변에 날카로운 파편이 굴러다니고 금이 간 물건들이 시야를 가린다면 어찌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겠는가.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의 곁에는 항상 상처 입은 물건들이 가득했네. 반대로
삶이 단단하고 평온한 사람들은 작은 소품 하나라도 온전한 것을 곁에 두려 노력했지. 그것은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엄격하고 정중했기 때문이라네. 당신은 아마도 거울을 새로 사는 것이 번거롭거나 혹은 오래된 물건에 깃든 정 때문에 차마 버리지 못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기억하게나 물건의 정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당신의 오늘이고 내일이라네. 깨진 거울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억지로 꿰매어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복이 들어올 통로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날카롭게 벼려진 유리 조각은 언제든 당신의 손을 베거나 당신의 기운을 상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네. 나는 당신이 오늘 당장 그 일그러진 거울을 신문지에 꼼꼼히 싸서 내놓기를 바란다네. 그리고 그 자리를 잠시 비워두게나 비어있는 공간이야말로 새로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네. 당신의 삶을 반듯하게 비추고 당신의 미소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거울을 새로 마련하게나. 그것은 단순히 가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세월을 대하는 당신의 의지를 새로 이해하는 것이네. 맑은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온전한 얼굴을 마주할 때 당신의 영혼도 비로소 안식을 찾고 다시 피어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네.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운명을 얼마나 맑게 정화해 줄지 나는 당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네. 우리가 무심코 집안 구석에 쌓아두는 물건들은 사실 저마다의 무게를 지니고 당신의 삶을 짓누르거나 혹은 가볍게 들어 올린다네. 당신은 혹시 쓰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가는 낡은 물건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나는 그것을 물건이 내뿜는 정체된 기운이라고 부른다네. 특히 이가 빠진 그릇이나 갈라진 가구, 제 기능을 잃어버린 물건들은 당신의 공간에서 맑은 기운이 흐르는 것을 막는 거대한 댐과 같지. 기운은 물과 같아서 막힘없이 흘러야 생명력을 얻는데 상처난 물건들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으면 당신의 운명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썩기 시작한다네. 당신이 만약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몸이 까닭없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게나. 당신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결함이 있는 물건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흔히 운이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내가 머무는 공간의 틈새를 타고 스며드는 것이라네. 결함이 있는 물건을 곁에 두는 행위는 당신 스스로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 머물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지.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에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나는 완벽한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부정적인 씨앗을 심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된다네. 나는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몰락과 번영을 지켜보았네. 놀랍게도 삶이 무너지는 징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더군. 그것은 대개 집안의 깨진 구석을 방치하거나 먼지 쌓인 물건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끌어안고 사는 모습에서부터 나타났다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낡고 상처난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내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네. 물건에 깃든 낡은 에너지는 당신의 의욕을 꺾고 당신을 과거의 굴레 속에 가두어 버리지. 특히 예순을 넘긴 나이라면 이제는 과거의 찌꺼기를 털어내고 오직 정갈하고 빛나는 것들로만 주변을 채워야 할 시기라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접한다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을 꺼내고 맑은 거울을 닦아 자신을 비출 때 세상의 복 또한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법이지. 낡고 깨진 것들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숨구멍을 틔워주는 일이라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공기와
기운이 차오르게 마련이지. 그 비어있음의 미학을 당신이 몸소 느꼈으면 좋겠네. 물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물질의 노예가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네. 오늘 당장 당신의 집에서 가장 어둡고 지저분한 구석을 찾아보게나 그곳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처 입은 물건들을 찢자내어 밖으로 내보내게, 그것들이 떠나간 자리를 깨끗이 닦아내며 당신의 마음속에 쌓인 먼지도 함께 털어버리게나 정갈해진 공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셔보게, 이전과는 다른 맑고 가벼운 기운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네. 당신은 그저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한 존재라네. 부디 상처난 물건 뒤에 숨지 말고 맑고 투명한 당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남은 생을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네. 나의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시곤 하셨지. 밥그릇 하나에도 귀신이 붙어있고 수저 한 쌍에도 그 집안의 기계가 담겨 있다고 말이네. 당신은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옛사람들의 미신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보니 그것은 물건에 깃든 마음을 소중히 하라는 깊은 가르침이었네. 우리 선조들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제삿날이면 쥔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아 빛을 냈고, 일상에서 쓰는 사발 하나도 이가 빠지면 그 즉시 땅에 묻거나 내놓았지. 그것은 배고픔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의 허기이며, 그 허기는 부서진 물건을 곁에 두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네. 당신은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끼니를 때우는가?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을 스스로 모욕하는 일이라네. 예부터 우리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절대 흠집난 그릇에 음식을 주지 않았지. 그것은 자식의 앞길이 그릇에 깨진 틈처럼 험난해질까 두려워하는 간절한 사랑이었네. 당신이 지금 그 깨진 그릇을 아까워하며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키워낸 그 수많은 정성을 저버리는 일과도 같네. 당신의 몸은 소중한 성전이며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틀에 담겨야 마땅하다네. 나는 가끔 시골길을 걷다 버려진 옹기 조각들을 보곤 하네. 한때는 장을 담고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그릇이었겠지만 깨지는 순간 그것은 그저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버리지. 당신의 집안에 있는 금간 그릇들도 마찬가지라네. 그것들은 이미 당신을 보호하고 보듬어주는 힘을 잃어버렸네. 오히려 당신의 운에 상처를 내고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복의 기운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 우리 조상들이 낡은 빗자루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했던 것은 물건과 사람이 맺는 인연의 무게를 알았기 때문이라네. 하지만 그 인연이 다해 물건이 상했을 때는 미련 없이 보내주는 것이 산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지. 당신이 만약 무언가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과거의 부서진 조각들 때문일 것이네. 깨진 사발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결국 당신의 삶을 구질구질하고 초라한 구석으로 몰아넣고 만다네.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당당해지기를 바라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게나. 정갈한 백자 한 점이 주는 맑은 기운이 당신의 식탁을 채울 때 당신의 마음속에도 비로소 밝은 해가 떠오를 것이네. 낡은 습관과 구차한 미련을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도약이라네. 오늘 밤 당신의 부엌 찬장을 가만히 살펴보고 상처 입은 것들을 골라내게나 그것들을 보내주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속삭여주게. 그리고 내일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흠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릇을 마련해 보게나. 그 그릇에 담긴 밥 한 술이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단단하게 채워줄지, 그리고 당신의 앞날을 얼마나 환하게 밝혀줄지
기대해도 좋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온전하고 아름다워야 하니까 말이네. 고단한 세월을 버티느라 당신의 마음이 조금 상했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쓰는 물건만큼은 절대로 상처난 것을 두지 말게나.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선조들의 지혜이자 간곡한 당부라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예순과 일흔의 고개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네. 젊은 시절에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몸을 부딪히며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머무는 자리의 공기와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의 기운이 내 생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지.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나. 혹시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가전제품이나 다리가 덜덜거리는 낡은 의자 혹은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 당신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숲의 저녁에 비유하곤 하네. 해가 지기 전에 그 고요하고 투명한 빛이 숲을 채울 때 작은 돌멩이 하나와 풀잎 하나도 그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지 당신의 삶도 그러해야 하네. 주변이 복잡하고 어지러우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지혜들이 빛을 발할 기회를 잃게 된다네. 특히 결함이 있는 물건들을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남은 기운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네.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듯 마음의 기운이 약해지면 주변의 탁한 에너지에 쉽게 휘둘리게 되는데 상처난 물건들은 바로 그 탁한 기운을 불러 모으는 자석과 같지. 당신이 만약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방 안에 갇힌 정체된 공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네. 고장난 시계는 멈춰버린 시간을 의미하고 금이 간 도자기는 깨진 평화를 상징하지. 그런 물건들을 곁에 두고 어찌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집을 방문해 보았지만 노년이 평온하고 자식복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집안이 마치 맑은 시냇물처럼 정갈했다는 점이라네. 그들은 비싼 보물을 쌓아두지 않았네. 그저 자신이 쓰는 빗자루 하나, 밥그릇 하나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했을 뿐이지. 반대로 삶이 고단하고 늘 불평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는 항상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짐들이 가득했네. 당신은 그 물건들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물건들이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라네. 과거에 낡은 기억과 상처 입은 자존심이 그 물건들 속에 투영되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지. 당신이 그 낡은 것들을 과감히 내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게 숨을 쉬며 남은 생을 향해 가볍게 나아갈 수 있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길 바라네. 최고의 대접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깨끗한 자리를 만들고 온전한 물건만을 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네. 상처난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미련을 쫓아내는 과정과도 같네. 비워진 그 자리에 창문을 열고 맑은 바람을 들이게나.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력 넘치는 온전함만을 남겨두게. 그렇게 정갈해진 공간에서 당신이 차 한 잔을 마실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맛과 평온함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 것이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 빛나고 아름다워야 하기에 나는 오늘도 당신의 주변을 맑게 가꾸라고 간곡히 말하는 것이라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다네. 나는 그것을 기운의 흐름이라고 부르지. 당신은 혹시 운이 없다거나 재수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머무는 방의 구석구석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게나.
그곳에는 분명히 당신이 아깝다는 핑계로 버리지 못한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들이 숨어 있을 것이네. 사람들은 흔히 큰 사고나 질병만이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무서운 불운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정체된 공기 속에 숨어 있다네. 깨진 그릇 조각이나 이가 나간 컵을 만지는 순간 당신의 손끝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파괴의 에너지라네. 당신이 만약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손때가 묻은 낡고 상처난 것들과 작별하는 것이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책을 읽고 철학을 논해왔지만 결국 삶의 진리는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것은 바로 버려야 채워진다는 이치라네. 낡은 고정관념을 버려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듯 당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결함 있는 물건들을 치워야 맑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 당신이 그 사소한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하늘이 주려는 더 큰 선물은 당신의 집 대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네. 특히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외로움에 사무치는 사람일수록 주변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군. 그것은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지. 당신의 방이 어지럽고 망가진 물건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라네. 나는 당신이 그 비명에 귀를 기울이길 바라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을 대접하게나. 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먹으며 스스로를 하대하는데 누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겠는가?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사용하는 물건의 깨끗함과 온전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네.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집에서 아픈 물건들을 찾아보게나. 금이 가서 소리가 둔탁해진 그릇, 칠이 벗겨진 숟가락, 구멍난 옷가지들까지 말이네. 그것들을 하나씩 골라내어 신문지에 싸면서 그동안 당신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 준 것에 대해 짧은 인사를 건네게, 그리고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보내게나. 그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걸레로 깨끗이 닦아낼 때 당신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네. 정갈해진 공간은 당신에게 이제 괜찮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다라고 속삭여 줄 것이라네. 세월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 인생의 저녁 노을은 어느덧 깊어지고 있네. 이 소중한 시간에 굳이 낡고 추한 것들을 곁에 두어 마음을 어지럽힐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나는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아름답고 완전한 것들만 보고 만지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네. 맑은 기운이 흐르는 방에서 정갈한 그릇에 담긴 차 한 잔을 마시며 당신이 누려야 할 진정한 평화와 풍요를 온몸으로 만끽하게나. 당신의 운명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으로 그 낡은 조각들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다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이네. 부디 내 말을 믿고 오늘부터 새로운 공기를 마셔보게나. 당신의 삶은 여전히 반짝이는 보석처럼 소중하니까 말이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재난이 아니라 소리 없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익숙함이라네. 당신은 혹시 너무 오래되어 낡고 때가 탄 물건들, 혹은 여기저기 상처가 난 가구들을 보면서도 그냥 쓸만하니까 라며 무심히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평생을 언어의 결을 다듬으며 살아오면서 물건에도 저마다의 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정갈하고 온전한 물건은 밝고 맑은 표정으로 당신을 반기지만 상처나고 버려진 듯 방치된 물건은 어둡고 무거운 표정으로 당신의 기운을 억누른다네. 특히 예순을 넘기고 인생의 깊은 맛을 알아가는 당신에게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남은 생을 흐리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네. 당신이 매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담는 것들은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은 결국 당신의 운명이 된다네.
이가 빠진 그릇을 아까워하며 버리지 못하는 마음 안에는 나는 이제 낡고 쓸모없어졌다는 깊은 자기비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하네. 당신의 삶은 결코 그 낡은 조각들처럼 가볍거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가장 정중한 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네. 그것은 비싼 명품을 사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상처 입은 것들로부터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라는 뜻이라네. 낡고 깨진 것들을 치우는 행위는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슬픔과 미련을 걷어내는 의식과도 같이 나는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들이 남긴 물건들을 보아왔네. 참으로 신기하게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주변은 늘 단출하고 깨끗했지.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았고 결함 있는 물건에 자신의 영혼을 담보 잡히지 않았네. 반면 마지막까지 욕심과 고통에 몸부림치던 이들의 방에는 언제나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진 물건들과 고장난 잡동사니들이 가득했지. 당신은 지금 어떤 방에서 당신의 미래를 맞이하고 싶은가?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을 과거의 뚜추로 끌어당기는 사슬이라는 점을 이제는 깨달아야 하네. 당신이 오늘 당장 낡고 해진 것들을 정리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네. 비워진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이 잊고 지냈던 꿈과 평온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지. 그것은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려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네. 나는 당신이 그 개운함을 꼭 느껴보길 바라네.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매끄럽고 온전한 감촉만이 남을 때 당신의 자존감은 다시금 꽃을 피울 것이네. 세상은 당신이 자신을 아끼는 만큼만 당신을 사랑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재라네. 이제 당신의 집에서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죽은 물건들을 사찬에게나 낡아서 구멍난 양말, 금이 간 찻잔, 칠이 벗겨진 낡은 쟁반들까지 모두 다 말이네. 그것들을 보내주며 당신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낡은 기억들도 함께 실어 보내게나. 정갈하게 닦인 빈 공간에서 홀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당신의 내면과 대화해보게. 나는 이제 가볍다. 나는 이제 맑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게나. 그렇게 당신의 주변을 정화할 때 당신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고귀한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네. 나는 당신이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맑아야 하고 당신의 그릇은 당신의 마음처럼 깨끗해야 하니까 말이네. 사람의 인연에도 끝이 있듯이 물건과의 인연에도 분명한 마침표가 있어야 한다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었지만 물건을 떠나보내는 일만큼 내 마음의 결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일도 없더군. 당신은 혹시 집안 어딘가에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여기저기 헐고 망가진 물건들을 쌓아두고는 그것이 추억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추억은 당신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지 먼지 쌓인 낡은 조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네. 오히려 그 망가진 조각들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그림자가 되어 당신의 기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뿐이라네. 당신이 만약 나이가 들어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세월 탓도 있겠지만 당신 주변에 널린 상처 입은 기운 때문일 수도 있네. 날카롭게 금이 간 유리를 보거나 이가 빠진 그릇을 손에 챈 때 당신의 뇌는 아주 미세한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받아들인다네. 위험하다, 불안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당신의 무의식에 매일같이 쌓여간다고 생각해보게나. 그런 환경 속에서 어찌 마음의 평온을 얻고 건강한 기운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나는 당신이 이제는 그 날카롭고 불편한 기운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오직 매끄럽고 정갈한 것들로만 주변을 채워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길
간절히 바라네. 우리는 흔히 물건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 하지만 진정으로 물건을 아끼는 것은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성껏 돌보는 것이고, 상처가 나고 수명을 다했을 때는 고마운 마음으로 놓아주는 것이라네. 당신이 그 깨진 조각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물건에 대한 예의도 아니며 당신 자신에 대한 예의는 더더욱 아니네. 나는 당신이 조금 더 단호해졌으면 좋겠네. 이것은 이제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나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선언하게나. 그 사소한 결단이 당신의 삶에 얼마나 큰 해방감을 선사할지 당신은 아직 상상조차 못할 것이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당신의 손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네. 그런 손으로 어찌 상처난 그릇을 만지고 금이 간 거울을 닦으며 살려 하는가. 당신의 공간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머무는 성소와 같네. 성소에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것들을 치워내고 맑은 물로 바닥을 닦아내듯 당신의 주변을 정화하게나. 비워진 그 자리에는 당신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쁨과 활력이 스며들 것이네. 정갈하게 정돈된 방에서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네. 나는 오늘 당신이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피기를 권하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낡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게나. 그것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텅 빈 여백이 남겠지만 그 여백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생을 채울 가장 고귀한 바탕색이 될 것이네. 물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직 당신의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들만 곁에 두게나.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네. 부디 내일 아침에는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에 담긴 맑은 물 한 잔으로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보게나. 당신의 운명은 그 깨끗한 물 한 잔처럼 맑게 개어갈 것이라네. 물건을 버리고 비워내는 일은 단순히 집을 치우는 행위를 넘어 당신의 영혼에 쌓인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성스러운 과정이라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목격했지.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의 상태가 그 사람의 말년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는 점이라네. 당신은 혹시 비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상실감이나 아쉬움을 먼저 떠올리는가?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비움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적극적인 창조라네. 특히 결함이 있는 물건들을 치우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부정한 기운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당신이 만약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들을 투명하게 가꾸어야 하네. 깨진 사발 조각이나 금이 간 찻잔을 아깝다고 간직하는 마음은 당신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든다네. 가난함이란 물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낡고 상처난 것에 마음을 묶어두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나는 당신이 그런 구질구질한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라네. 정갈하게 닦인 빈 책상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게나. 그 햇살은 당신의 공간이 깨끗할 때 비로소 그 빛을 온전히 바라며 당신의 마음속까지 구석구석 비춰줄 것이네. 사람들은 흔히 큰 복을 받기 위해 산으로 들러 찾아다니지만 정작 복이 머물 자리는 마련하지 않더군. 맑은 기운은 결코 어지럽고 망가진 곳에 깃들지 않는다네. 당신이 오늘 결단력을 가지고 낡고 해진 것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나는 이제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는 의식이 될 것이네. 나는 당신이 물건에 집착하는 대신 그 물건이 비워진 자리에 생겨난 여백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 그 여백이야말로 당신의 지혜가 머물고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라네. 인생의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단정함이라네. 단정함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당신이 사용하는 작은 그릇 하나가 온전하고,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맑으며, 당신이 입는 옷이 비록 낡았을지언정 깨끗할 때 그 단정함은 빛을 발한다네. 당신의 주변을 이렇게 정성껏 가꾸는 과정 자체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공부이자 남은 생을 존엄하게 지켜가는 길이네. 나는 당신이 그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공간을 다시금 정중하게 살펴보게나, 혹시라도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거나 시야를 어지럽히는 상처 입은 물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내보내게.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당신의 맑은 호흡과 평온한 마음을 채워넣게나. 정갈해진 공간에서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며, 당신의 눈빛은 더욱 깊고 맑아질 것이네. 당신은 그저 온전한 것들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네. 부디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당신의 매일을 맑은 물줄기처럼 깨끗하게 흘려보내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네. 낡은 조각들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내뱉고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내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많다네. 나는 평생을 언어의 숲에서 길을 찾으며 살았지만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내 주변의 정갈한 침묵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당신은 혹시 주변에 널려있는 물건들이 당신에게 건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특히 이가 빠진 그릇이나 금이 간 찻잔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결핍의 속삭임을 건네고 있다네. 그것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르나 당신의 영혼은 그 날카로운 진동을 고스란히 느끼며 상처받고 있지. 나는 당신이 이제 그 불편한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결이 있듯이 물건에도 결이 있다네. 매끄럽고 온전한 그릇은 당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지만, 거칠고 부서진 물건은 당신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잔가시를 심어놓지.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삶이 고달프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뿐만 아니라 당신의 외부 환경에 있는 상처난 존재들이 당신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네. 나는 당신에게 권하고 싶네. 당신의 주변에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닌 것들, 제짝을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생기를 잃고 낡아버린 것들을 하나둘씩 처안해 보게나.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엉겨붙은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를 털어내는 일이라네. 당신은 아마도 평생을 타인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을 것이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대접하는 일에는 서툴고 인색해졌을지도 모르지. 나는 대충 먹어도 괜찮다며 이가 나간 접시에 음식을 담는 당신의 모습에서 나는 깊은 슬픔을 본다네. 당신은 결코 대충 대접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네. 당신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온전한 존재이며 당신의 삶 또한 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하네. 상처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바로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의 복 또한 그런 사람의 품으로 흘러들어가는 법이지. 나는 당신이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자신이 사용하는 수저와 그릇을 가만히 살펴보기를 바란다네. 그 물건들이 당신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기운을 내프로서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미련 없이 그것들을 내려놓게나. 낡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듯 물건을 버리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가
당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네. 정갈하게 닦인 빈 공간에 앉아 있으면 비로소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네. 그 목소리는 당신에게 이제는 편안해져도 좋다고, 이제는 온전한 기쁨을 누려도 된다고 속삭여 줄 것이라네. 세월의 강물을 건너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짊어지고 왔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가볍게 덜어내야 할 때라네. 부서지고 상처난 조각들은 과감히 강물에 흘려보내고 당신의 손에는 오직 맑고 단단한 것들만 남겨두게나. 그렇게 당신의 주변이 맑아질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네. 나는 당신이 그 가벼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당신의 공간이 정갈해지는 만큼 당신의 내일은 더욱 투명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네. 부디 상처난 물건 뒤에 숨지 말고 맑은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온전한 미소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게나.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삶의 기술이자 지혜라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수많은 물건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다네. 당신은 매일 발을 내딛는 방바닥의 틈새나 손이 잘 닿지 않는 서랍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는 것들보다 발밑에 놓인 작은 것들의 정갈함에 더 마음이 쓰이더군. 혹시 당신의 방구석에 칠이 벗겨진 채 덜컹거리는 작은 가구라든가 발에 걸릴 때마다 불쾌한 소리를 내는 뒤틀린 판자가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결함을 그저 낡음의 증거라 생각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것들은 당신의 공간 속에 흐르는 맑은 기운을 끊임없이 흩뜨리는 소용돌이와 같다네. 기운은 부드러운 바람처럼 흘러야 하는데 상처나고 거친 물건의 단면은 그 바람을 날카롭게 가르는 칼날이 되지. 당신이 그 위를 걸어 다니고 그 곁에서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몸과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 날카로운 기운에 베이고 있는 셈이라네. 나는 당신이 이제는 그 무심함에서 벗어나 당신을 감싸고 있는 모든 표면을 매끄럽고 온전하게 가꾸기를 바란다네. 낡은 것은 닦아서 윤을 내면 그만이지만 상처가 나서 제 기능을 잃은 것은 과감히 보내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한 예의라네. 당신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네. 당신이 만약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긴다면 혹시 집안에 깨진 조각을 붙여놓은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게나. 떨어진 조각을 억지로 붙여놓은 물건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이미 부서진 기억이 고착되어 있네. 그런 물건을 곁에 두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 언제든 다시 부서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놓는 것과 같지. 나는 당신이 억지로 꿰맨 인연이나 억지로 붙여놓은 물건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네. 온전하지 않은 것은 차라리 비워두는 것이 낫다네. 비어있는 공간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상처난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은 오직 과거의 고통만을 되풀이할 뿐이라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가장 정직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이 닿을 때 기분 좋은 매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 말이네. 이가 나간 찻잔을 버리는 손길에서 당신의 단호함을 배우고 낡은 신문지를 치우는 동작에서 당신의 명석함을 되찾게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엉킨 생각의 타래를 푸는 과정이기도 하네. 주변이 정돈될수록 당신의 판단은 명확해지고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와 깊이가 실리게 될 것이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네. 오늘 하루가 저물기 전에 당신의 방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게나. 발바닥에 닿는 감촉에 집중하고 손으로 가구의 모서리를 더듬어 보게나. 혹시라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네. 그것들을 정리하고 닦아낼 때 당신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네.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상처도 없이 매끄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해야 하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주변에 그늘진 물건들을 두지 말게나. 당신은 오직 햇살처럼 맑고 온전한 것들 사이에서 숨쉬며 살아가야 할 귀한 존재니까 말이네. 살다 보면 누구나 타인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거나 마음 한구석이 베이는 것 같은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당신은 그럴 때마다 그 아픔을 어디에 쏟아내고 있는가?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이 어지러울 때 주변의 물건들도 함께 비명을 지른다는 것이라네. 특히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스스로가 초라해 보일 때 당신의 방에 놓인 이가 빠진 그릇이나 얼룩진 거울은 그 슬픔을 증폭시키는 돋보기가 된다네. 당신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망가진 물건들 속에 자신을 가둬둘 때 세상 사람들도 당신을 그 물건들처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되지. 나는 당신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당신이 만약 지금 외롭고 지쳐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위로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위로는 내가 머무는 정갈한 공간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라네. 금이 간 찻잔에 차를 마시며 어찌 마음의 평온을 논할 수 있겠는가. 날카로운 파편이 있는 물건을 곁에 두는 행위는 당신의 무의식에 끊임없이 공격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네. 그것은 당신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며 결국에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갈라놓게 만들지. 흠집난 물건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을 벼리는 나쁜 수돌이라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부드럽고 온전한 것들로 채우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네. 낡아서 구멍난 옷을 집안에서 입는 습관, 이가 나간 접시를 뒤편에 숨겨두고 몰래 쓰는 습관부터 버리게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의 기운을 결정한다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때 당신의 몸 안에는 비로소 당당하고 맑은 기운이 차오르게 되지. 그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네. 세월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선물해 주기도 하지. 당신은 이제 물건의 겉모양 뒤에 숨겨진 에너지를 읽을 수 있는 나이라네. 상처난 물건이 내뿜는 그 차갑고 정체된 기운을 당신의 예민한 영혼이 어찌 견디겠는가. 나는 오늘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아픈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내기를 권하네. 깨진 조각을 버리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씻어내는 일이며 낡은 찌꺼기를 치우는 것은 내일의 희망을 맞이할 마당을 쓰는 일이라네. 당신의 방이 맑은 시냇물처럼 깨끗해질 때 당신의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도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것이네. 오늘 밤 당신의 자리를 정돈하며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게나. 나는 이제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는 오직 아름답고 온전한 것들만 누리겠다라고 말이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그 엄격하고도 따뜻한 결단이 당신의 남은 생을 얼마나 빛나게 할지 나는 이미 보고 있는 것만 같네. 정갈한 이부자리와 상처 하나 없는 맑은 찻잔, 그리고 당신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우러지는 그 방이야말로 당신이 누려야 할 가장 고귀한 왕국이라네. 부디 깨진 조각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오직 둥글고 온전한 것들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보살피며 살아가게나.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니까 말이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유산이 물질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자리에 정갈함에 있다는 사실이라네. 당신은 혹시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작 당신이 오늘 숨쉬고 있는 공간의 상처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수많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았지만 그 뿌리에는 대개 부모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낡고 부서진 것들에 마음을 매여 사는 모습이 있었네. 당신이 이가 빠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깨진 거울을 보며 세월을 보낸다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어찌 귀한 존재로 우러러보겠는가. 당신이 스스로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당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주겠는가. 나는 당신이 이제는 물건을 아끼는 마음보다 당신의 영혼이 입는 상처를 더 두려워하기를 바라네. 낡은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한번 꺾인 기운과 낮아진 자존감은 다시 일으키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린다네. 상처난 물건을 주변에 두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만드는 것과 같네. 그 날카로운 단면들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당신의 맑은 생각을 흩뜨려 놓는 것이지. 나는 당신이 이제 그 가시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매끄럽고 평탄한 길을 스스로 닦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네. 비워낸 그 자리에 당신이 평소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놓거나 맑은 물 한 잔을 떠놓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향기를 내뿜게 될 것이네. 세월이 흘러 우리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지만 마음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이유는 없다네. 특히 죽은 기운을 내뿜는 결함 있는 물건들은 당신의 영혼을 노예처럼 부리려 들 것이네. 아직 쓸만하지 않니? 나중에 누군가 쓰지 않겠니라는 그 달콤하고도 무서운 속삭임에 속지 말게나. 그것은 물건이 당신을 붙잡기 위해 내는 소리일 뿐이라네. 당신은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직 당신의 눈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들로만 주변을 채울 권리가 있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나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예의라네. 나는 오늘 당신이 당신의 손때가 묻은 모든 것들을 정중하게 다시 살펴보기를 권하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거나 날카롭게 자극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작별을 고하게 나. 물건을 보내주는 것은 그 물건과 맺었던 업을 씻어내고 당신의 삶을 다시금 태초의 맑은 상태로 되돌리는 거룩한 행위라네. 깨끗하게 비워진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게나. 당신의 마음이 그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당신의 기운이 맑은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네. 당신은 그저 그 정갈함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라네. 이제 당신의 남은 날들은 오직 빛나는 것들로만 가득해야 하네. 상처난 그릇에 당신의 귀한 생명을 담지 말고 금이 간 거울에 당신의 아름다운 황혼을 비추지 말게나. 당신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당신이 머무는 모든 것이 정결할 때 당신의 운명은 비로소 당신이 꿈꾸던 평온의 바다에 닿게 될 것이네. 나는 당신이 그 바다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항해를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단정해야 하며 당신의 마음은 그 어떤 조각보다도 빛나야 하니까 말이네. 부디 내 말을 잊지 말고 오늘 당장 당신의 주변을 맑게 씻어내 보게나.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그 깨끗한 자리에서 시작될 것이라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긴 여정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맞추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네. 인생은 결국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아름답게 남기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당신도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이네. 나는 평생을 살며 수많은 지혜를 책에서 배웠지만 마지막에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위로해 준 것은 정갈하게 닦인 빈 찻잔 하나와 먼지 하나 없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였다네. 당신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나누었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당신의 일상을 맑게 깨우는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네. 상처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낡은 것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묻은 슬픔과
회한을 씻어내는 거룩한 의식이었음을 잊지 말게나. 이가 빠진 그릇을 내보낼 때 당신은 결핍의 공포를 내보낸 것이고, 금이 간 거울을 치울 때 당신은 일그러진 자아와 작별한 것이네. 이제 당신의 주변에는 오직 온전하고 매끄러운 것들, 당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것들만 남았을 것이네. 그 정갈한 공간이야말로 당신이 평생을 달려와 비로소 도착한 안식처라네. 당신은 그곳에서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지. 당신이 만약 나중에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운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게나.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다시 쌓인 낡은 집착이나 구석에 숨어둔 상처 입은 조각이 있지는 않은지 말이네. 비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숨을 쉬듯 매일매일 이어가는 마음의 공부라네.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야 썩지 않듯 당신의 공간도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당신의 기운이 맑게 유지되는 법이지. 나는 당신이 그 비움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여백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아는 고귀한 노년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응원한다네. 인생의 저녁 노을은 그 어떤 아침 햇살보다 깊고 따스하다네. 그 빛 아래에서 당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 온전하고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이 정갈하며 당신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정결하기를 나는 빌고 또 빌겠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존재라네. 굳이 무언가를 더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이 가진 그 맑고 깨끗한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네. 상처 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밝히는 온전한 기쁨 속에서 남은 생을 찬란하게 항해하게나. 나의 이 짧은 조언들이 당신의 삶에 작은 평온이 되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네. 이제 당신의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게나.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참으로 평안하다라고 말이네. 정갈해진 당신의 공간에서 시작될 새로운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아름다울 것이네. 당신의 앞길에 오직 맑은 기운과 평온한 안식만이 가득하기를 나 또한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겠네. 부디 건강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나.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가장 온전한 그릇이니까 말이네.